새해 첫날 도쿄 시내 우에노 공원에서 일본 전통의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새해 첫날을 알림과 동시에 일본에서 1년에 2,500회나 열리는 각종 걷기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새해 첫날을 이렇게 대도시를 걸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장수의 나라로 알려진 일본은 약 4천만 명이 평소에 걷기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걷는 거리만도 평균 6km는 된다고 하는군요. 歩く時間が増えてるから、健康はね、健康にすごくいいなという気はしますね。歩くことによって友達がいっぱいできました。日本全国ですね。 비단 건강만을 위해서 걷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걸어서 일본 전역은 물론 한국까지 순례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걷기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의 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도쿄 도심 세 곳에서 동시에 출발한 걷기 대회 참가자들은 2시간 남짓 걸어 우에노 공원에 모였습니다. 꼬린 지점에 도착한 사람들이 저마다 걷기 수첩에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오늘 10km를 완보했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것이죠. 일생에 4만 킬로미터, 지구를 한 바퀴 돌자는 게 이들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건강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歩けば健康にいいというんではなくて、歩くのは当たり前だから健康は維持していたわけね。それ歩かなくなったから病気になったんですよ。 타운인의 세 쌍둥이가 사는 집입니다. 이른 아침 겨우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들이 욕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둘째 타운이만이 늑장을 부리는군요. 걸어서 와야지. 걸어서. 엄마의 재촉이 이어진 뒤에야 타운이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왠지 위태로워 보이는군요. 다른 두 아이와는 달리 4살이 되도록 다운이는 두 발로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일종의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는군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평생 누워서 아니면 기어서 앉아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 들었었거든요. 평생 두 발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은 인간적인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에겐 걷는 것이 그저 일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다운이에겐 어쩌면 평생 못 이룰지도 모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걷는 게 저 같은 경우 일상이니까 크게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다운이 키우다 보니까 걷는 게 크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원이만 걸을 수 있다면 크게 바랄 건 없겠다. 뭐. 인간은 대개 태어난 지 1년 전후가 되면 스스로 일어나 걷기를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13개월, 이 집의 첫 아이인 유리도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유리는 태어난 지 11개월 만에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뭔가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 한 발 두 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것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의 눈엔 모든 게 신기할 수밖에요. 전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신비롭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안정하게 두 발로 걸어야 하는 인간의 경우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걷는데 필요한 것이 그 중추신경과의 성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발달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긴장도도 정상이어야 되고, 아동의 인지도 정상이어야지 발달을 하거든요. 지난 2005년 11월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에이펙 정상회의장에 한국 최초의 두 발로 걷는 로봇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은 휴버는 키 120cm에 몸무게 55kg, 그리고 1분에 65걸음을 걸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입니다. 휴버를 탄생시킨 주인공은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로 그동안 그의 손에서 인간을 닮은 여러 종류의 로봇들이 속속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 교수는 로봇이 두 발로 걷는 건 인간 걸음걸이 흉내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입장에서 보면 로봇은 바퀴를 가지고 굴러가거나 아니면 어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봇한테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어색하고 어려운 작업이죠. 로봇이 걸으려면 우선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한쪽 다리로 서서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고 이때 다른 다리를 얼른 내리고 쓰러지는 것을 막고 또 몸을 앞으로 이동시키고 하는 동작의 연속이죠. 사람은 원래부터 이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만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걷기 위해 필요한 다리와 발의 근육과 관절, 인대 같은 기관들을 현재 수준의 로봇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로봇은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모터라든가 감속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근육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걸음걸이를 로봇이 모사한다고 해서 걸음이 나오는 건 아니죠. 두 발로 걷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몸짓이며 우리 인간만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안정적인 네 발 보행을 버리고 두 발로 서서 걷게 됐을까요? 네 발로 걷는 것보다는 두 발로 걷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장거리 운반할 수 있는 체제다 이거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좋은 음식을 많이 자식한테 공급할 수 있을 때 결국 자식이 많이 생기는 것이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약 500에서 6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게 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천 가지 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생겼고 두뇌도 발달하게 됐죠. 걷기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걸어서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일궈왔으니까요. 출판사에 근무하는 세실 카테프 씨가 퇴근길에 나섭니다. 걷기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그녀는 지난 2003년 걸어야 산다는 제목의 책까지 펴냈습니다. 그녀와 걷기와의 인연은 지금부터 12년 전 병원에서 갑상선 이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Mais simplement, j'avais beaucoup maigri, donc il y avait une grosse fatigue qui m'empêchait de marcher même sur de petites distances. Et ensuite, j'ai eu de grosses crises d'angoisse associées à la fatigue, à la peur de tomber, à la peur de... Voilà, donc ça c'était les symptômes. Ça rendait très difficile la marche, dans un premier temps la marche physiquement. Et après... 당시엔 걸어서 집 밖으로 나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병세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약물 치료를 해오던 병원에서 그녀에게 권유했던 처방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Homo sapiens sapiens is a common animal walking. It's the first function of our being animal. C'est-à-dire, comme elle a été poussée à marcher pour guérir.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오히려 걸어야 산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살기 위해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4년 동안 걷기 연습을 거듭했고 비로소 자연스럽게 걷게 됐을 때 거짓말처럼 갑상선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Vraiment, marcher, c'est vivre. Parce que c'est bouger, avancer, respirer, voir la nature, voir les autres. Pour moi, marcher, c'est vivre. 걷기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는 또 한 사람, 석진호 씨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등산화에 트레이닝 복장까지 챙기는 걸 보니 오늘도 걸어서 집에까지 갈 모양입니다. 그 장갑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비가 올 경우에 이제 우산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산 꼭 넣어갖고 다니고.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시간 남짓 걸리는 이 길을 걸어서 출퇴근한 지가 벌써 6년째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사회생활을 한창 의욕적으로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해오던 그에게 교통사고라는 불행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목과 허리를 다쳐 수술까지 받았지만 고통은 오히려 심해져만 갔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그때는 정말 제 자신이 막 나만 생각했다 그러면은 그냥 죽고 싶은 뭐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죽음과도 같은 깊은 수렁에서 그를 꺼내준 것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허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걷기가 통증은 물론 우울증까지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건강을 되찾게 된 것이 지난 2000년경. 지금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생동감이 있다 그러나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활력소가 넘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자신감을 갖게 되고.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걷기 시작하면서 삶이 즐거워졌고 그 즐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글까지 쓰게 됐습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겠다며 10,000보라고 애칭까지 붙인 그에게 걷기야말로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인생 종합 선물 세트. 그걸 그냥 포장을 뜯으면은 그 속에서 그냥 막 나와가지고 그냥 삶의 새로운 참맛을 알았어요. 걷기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까요? 먼저 건강한 20대 남성을 20분 동안 걷게 한 뒤 적외선 체열 측정을 통해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걷기 시작하자 몸에서 열이 나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걷고 난 뒤에 체열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심장에서 먼 말초신경 부분에 흰색이 많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의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이죠.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순환이 안 되는 부분들 또 불순물들을 제거시키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원활해질 수가 있겠고요. 이번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걷기의 효과를 측정해봤습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교감신경이 파랗게 되어 있는 부교감신경보다 한 7:3 정도로 더 흥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흥분하거나 공격적일 때 발달하며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냅니다.
반면 부교감 신경은 그걸 완화해주는 기능을 하죠. 스트레스 상태인 이 여성을 30분간 걷게 한 뒤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거의 5대5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균형을 맞춰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걷기 자체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인 걷기. 걸어야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죠. 인간이 걷기 시작한 이래 걷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그저 대부분 이동수단의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걷는다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바로 18세기 프랑스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입니다. 나는 걸을 때만 명상에 잠긴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그는 이렇게 걷기를 예찬했습니다. 불문학자인 노 교수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루소가 걸으며 사색했던 곳입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 루소는 걷기를 통해서 자연과 만나고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의 위대한 사상이나 작품의 탄생 배경엔 바로 걷기가 있었던 것이죠. D'une certaine façon, ce succès ne s'est pas démenti jusqu'à aujourd'hui. Et c'est vrai que les Français, mais les Européens aussi en général, mais les Français en particulier, ont un rapport avec la marche dans la nature bien sûr, qui est très fort, très important et qui représente beaucoup d'activités diverses. 걷기의 진정한 가치는 자기 성찰에 있다고 말하는 60대 후반의 베르나르 올리비에 씨. 그는 무려 12,000km에 달하는 실크로드를 두 발로 걸어서 횡단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것이었죠. Chaussures, j'ai utilisé une paire de chaussures par an. Donc j'ai 5 paires de chaussures, je pourrais vous les faire voir. 4년간의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극한 상황을 빠짐없이 체험해야 했으니까요.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다는 그가 은퇴 후 걷기 여행을 떠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I am not going just to wait the time to die. I want to be an actor. I want to be useful to the people. 굳이 실크로드를 선택한 이유는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였습니다. 그러다 올리비에 씨는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됐다고 합니다. Et donc, quand on marche, le corps est fait pour marcher et il y a un grand équilibre psychique, physique et psychique. Quand vous marchez, vous réfléchissez mieux. La marche est spirituelle. 그는 걷기 여행 중에 자신이 겪었던 체험들을 나는 걷는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깨달은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년은 재소자들을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자는 것이죠. Nous avons une autorisation de 12 jeunes chaque année. Et comme nous sommes en train de créer des antennes, 10 antennes en France, dans 4 ou 5 ans, nous pourrons faire marcher 120 jeunes chaque année. 그가 만든 협회의 이름은 쇠이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소년원 재소자들에게 걷기 여행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5년 전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됐습니다. 청소년 1명과 어른 2명이 동반자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하루에 25km씩 2,000여 킬로미터를 서너 달에 걸쳐 걷는 것이죠. 걷기 여행을 하는 동안엔 음악도 들을 수 없고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정해진 코스를 따라 동반자와 걸어야만 합니다. Au mieux cette situation que la prison qui ne leur apporte rien, puisqu'il y a un taux de récidive énorme, alors que là, ils vont enfin pouvoir commencer à réfléchir et dépasser leur crise, et trouver un sens à leur vie. 처음엔 힘들어하며 포기하려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긍정적이죠. 벨기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60%가 사회복귀에 성공했다는군요. 수의협회를 통해 걷기 여행을 다녀온 청소년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est miraculeux. Le changement est miraculeux. Parce qu'ils ont fait 1800 ou 2000 kilomètres à pied. Et donc, avant, ils étaient des voyous. Et quand ils reviennent, ils sont des héros. (30대) 후반의 손성일 씨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걷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벌써 80일째 13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혼자서 걷고 있습니다. 파주 임진각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동해안 해가지고 남해안 해가지고 해안도로 따라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모든 것을 길 위에서 혼자 해결해야 하는 외롭고 힘든 여정이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걸으면 걸을수록 그는 머릿속이 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내 자신 스스로가 좀 더 옛날에 뭐 악했다는 것보다 좀 더 순화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자연을 보고 또 좋은 또 사람들 팔도 사람 다 만나니까요. 걷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고 단순하게 하며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을 털어내게 합니다. 현실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에게 남은 한 달 남짓한 여정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걸으면 생각이 맑아지는 것은 바로 걷기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20대 남성의 뇌 혈류량을 걷기 전과 20분 걷고 난 뒤 각각 측정해봤습니다. 걷기 전과 비교해 중대 뇌동맥의 뇌 혈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걷기가 뇌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죠.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뇌의 기능대사가 좋아지는 거죠. 뇌는 우리 몸의 전신적인 것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30분쯤 떨어진 한 기차역. 걷기 랑도네를 즐기러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립니다. 걷기 랑도네란 짧게는 반나절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산책하듯이 걷는 운동을 말합니다. 자연을 벗삼아 걷다 보면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연 속으로의 걷기 여행을 좋아한다는군요. 오늘 자연 속으로 랑도네를 온 사람들은 일드 프랑스 클럽의 회원들입니다. Il y a beaucoup de gens qui font de la randonnée en France parce que on a l'habitude de dire une journée de randonnée, une semaine en bonne santé. 프랑스에선 걷기 랑도네를 즐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걸을 수도 있지만 랑도네 전문 코스도 따로 만들어져 있고 동반자라고 불리는 전문 가이드도 있습니다.
동반자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지만 동반자가 되기 위해선 자격증까지 따야 합니다. Et puis après, il guide les gens. Son rôle, c'est un rôle de guide, hein, essentiellement. Et puis bon, il est là pour attendre ceux qui ne suivent pas. Il est là pour aider ceux qui ont des problèmes, si certains avaient des problèmes. 오늘 이들이 걷는 거리는 15km 정도로 숲길과 사적을 걷는 6시간 코스입니다. 이들은 자연 속에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동행인들과 함께 걷기 때문에 결코 걷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동행인을 알아가는 것 역시 랑도네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랑도네 협회에 소속된 랑도네 클럽만도 프랑스 전역에 3,000개 가까이 됩니다. 파리 인근 지역의 랑도네 코스가 2~3,000개나 된다고 하니 랑도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걷기 랑도네의 또 다른 즐거움은 미처 몰랐던 그 지역의 문화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한 끼 식사.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걷기 랑도네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Pourquoi je participe? Parce que déjà j'aime la nature, j'aime marcher déjà. On fait connaissance, on parle pendant la randonnée de tout et de rien. Oui, il y a l'esprit randonneur. Voilà, il y a l'esprit randonneur. Oui, voilà, oui. C'est que quand vous marchez dans la nature, vous marchez en stimulation extérieure. Toutes les interactions sensorielles et aussi psychiques avec autrui. 최근 걷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위해 스포츠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걷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는 곳은 자연의 세계가 아닌 소음 가득한 기계 세상입니다. 밖에서 걷는다고 해도 자연과 사람들과 교감하며 즐기는 그런 걷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땅히 걸을 곳도 없는 처지라 운동장에서 같은 장소를 빙빙 돌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무대 위를 활보하는 모델들의 걷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걷는 모습은 분명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인지 모델들을 양성하는 학원에선 그들만의 걷는 법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위 모델들의 X자 워킹. 왜 모델들은 이렇게 걸어야 하는 걸까요? 좀 더 여성스러움이요. 왜냐면 X자로 걷게 되면은 여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골반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성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저희가 X자 걸음을 많이 걷습니다. 걷기는 표현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걷기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혁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독재자들은 걷기를 군중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기도 했죠. 집단적으로 열을 지어서 일사불란한 동일한 동작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 이래서 걷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틀을 가지고 일정한 형식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문명사적 전환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걷기는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종로에 위치한 피막골은 조선시대 서민들이 종로를 지나는 고관들의 말을 피하기 위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걸어야만 하는 자와 걷고 싶을 때 걷는 자를 구분해주는 상징적인 거리였죠. 옛부터 귀족이나 양반들은 걷고 싶을 때만 걸었습니다. 마차에 밀려, 자동차에 밀려 걷기는 서민들의 전용이었죠. 그러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여가와 운동을 위해 걷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걷기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 이상 파워워킹을 한다는 김영임 씨. 그녀의 걷기 경력은 무려 10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전에 좀 이렇게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좀 나이 먹으면서 그 약간 통증을 좀 느끼고. 걷기만큼은 자신이 있다던 김영임 씨는 과연 얼마나 제대로 걷고 있을까요? 이분께서는 11자 보행 내지는 안짱으로 발 앞쪽이 안으로 쏠리는 걸음을 하세요. 그녀의 문제는 걷는 자세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발의 발바닥이 땅바닥에 얼마나 어떻게 닿는지 조갑을 측정해봤습니다. 한눈에도 두 발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체중이 실리는 무게가 달라 양발이 불균형한 데다 평발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비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있어요. 즉 뒤꿈치 보행을 하지 않고 평발 보행을 하죠. 영동 세브라스 병원의 문재호 교수가 건강한 성인 203명을 대상으로 발 모양과 보행에 대해 연구조사한 결과입니다. 28%가 발에 통증을 호소했고 20%는 발 모양이 변형된 상태였습니다. 7%는 완전히 평발이었고 무려 45%가 평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된 걷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잘못된 걸음걸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런 잘못된 걸음걸이는 조기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 무릎과 목은 물론 허리 통증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는 소위 네박자 보행이어야 합니다. 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고 발바닥이 닿고 그 다음에 뒤꿈치가 떨어지고 앞꿈치가 떨어지는 소위 사박자 보행을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걸을 때 발은 15도 정도 벌려야 하고 골반도 상하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가슴은 펴고 시선은 전방 20-30m를 봐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많은 10대 청소년들도 충분히 걷지 않거나 제대로 걷지 않아 잘못된 걸음걸이와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9월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걸음걸이와 척추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좌우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가 118명으로 무려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으로 자세가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걷지 않고 학생들이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좌우 편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걷기와 척추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한 병원에서 걷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인위적으로 걷는 효과를 주는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센타르라는 기계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관절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중력을 이용한 운동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주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이런 치료를 받는데 잘 걷지 않아서 척추에 있는 추간판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죠. 혈관이 분포하지 않는 추간판은 우리가 걸어야만 에너지 공급을 받아 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걷지 않을 경우 영양 공급이 원활치 않아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약해지게 되고요. 인대나 관절들이 다 같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외부적인 기계적 스트레스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손상되기가 쉽고. 인간의 몸은 두 발로 서서 걷기에 맞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동화된 문명 속에서 우리는 점점 걸을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걷지 않아서 생긴 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일생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만큼의 거리는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와다 씨. 그의 걷기 경력은 누구보다도 화려합니다. 걷기 대회에 참석한 경력만도 200회가 넘는 데다 2년 동안의 일본 전국 일주와 66일간의 한국 일주. 가와다 씨가 그동안 걸은 거리만도 17,000km에 달합니다. 14년 전부터 그가 걷기 매력에 빠진 이유는 걷기 여행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회 이름표가 늘어날 때마다 가와다 씨에겐 되새길 추억도 친구도 그만큼 늘어갑니다. 歩いている仲間はですね、1日2時間3時間一緒に歩くんですね。その間にいろいろなお話をして、そしてその人のいろんな考えがあるのを聞いて。 신년을 맞아 모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퇴를 한 뒤 걷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와다 씨를 보며 가족들도 걷기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退職とともにこう輝き始めたというか、本当毎日楽しそうです。 1년의 대부분을 걷기 여행으로 보낸다는 가와다 씨는 집에 있을 때도 규칙적으로 산책에 나섭니다. 걷기는 그에게 단순한 운동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아주 잘 살아가는 삶의 한 방식이죠. 걷기 여행을 통해 들여다보고 만나게 되는 세상과 사람들. 그 매력에 푹 빠진 가와다 씨의 걷기 사랑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워킹협회 사무실을 찾은 가와다 씨는 요즘 새로운 걷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초 과거 조선통신사들이 걸었던 한국에서 일본까지의 긴 여정을 되짚어 걸을 예정입니다. 한국 일주를 함께했던 동료들과 또다시 함께 갈 생각이죠. 한국을 방문한 뒤 책까지 낼 정도로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된 이들은 걷기 여행의 매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歩く旅を今してる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その土地をですね、土地の人と触れ合い、土地の風土と知り、心身ともに、癒され、また回復する。 いろんな効果があるんですね。 파리의 명물인 클리냥꾸르 벼룩시장 근처 전철역. 아침 일찍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걷기 랑도네를 떠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걷기 랑도네는 늘 자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Ça part à peu près 6 heures, ça reprend un peu la méridienne de Paris. qui était autrefois la méridienne internationale, qui a été remplacée par la méridienne de Greenwich sous Louis XIV. 동반자가 설명했듯이 오늘 걷게 될 랑도네 코스는 대도시인 파리입니다. 영화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파리 좌우선을 따라 파리 시내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것이죠. 도시를 걷는다는 것,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도시의 면모를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을 좀 더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기회도 가질 수 있죠. 오늘 랑도네 코스에는 에펠탑과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파리 좌우선이 지나가는 술피스 성당을 통과하는 코스까지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시종 흥미로워 보입니다. C'était une randonnée que je ne connaissais pas et puis en plus voir les plaques qui ont été posées pour tracer le méridien, c'est très intéressant ça. Ça, je les avais jamais remarqués. 랑도네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디든 가고 싶다면 배낭 하나 둘러매고 랑도네가 열리는 코스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Ah ben, un sentiment de plénitude quand même, hein, parce qu'on a besoin physiquement d'éliminer, et puis même si on transpire un peu, il y a la compagnie. Très diversifiée puisque on peut faire, je sais pas si on vous l'a expliqué, mais par semaine il y a au moins une trentaine de balades organisées bénévolement, donc vous voyez, on a un grand choix quand même. Hein. Puis vous avez vu la formule, on se donne rendez-vous le matin, puis c'est tout. On se donne rendez-vous. On va au rendez-vous. 걷기 랑도네가 이렇게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이유는 정부와 랑도네 협회의 다양한 지원 덕분입니다. 프랑스 랑도네 협회는 이미 60년 전에 설립됐고 7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랑도네 협회 회원은 18만 5천여 명, 1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회원 관리를 비롯해 랑도네에 필요한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다양한 랑도네 코스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죠. 랑도네 정보센터에선 초보자들에게 랑도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거리, 장거리를 포함해 300여 종에 달하는 랑도네 코스 안내서를 갖추고 있죠. Ça, c'est le guide qui se vend le plus. C'est le numéro 1 de nos ventes. C'est Paris à pied. 이곳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라도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언제든 쉽게 걷기 랑도네를 떠날 수 있습니다. Parce que là, je prépare une randonnée. On veut partir 3 jours avec ma femme. Et c'est pratique parce qu'il y a beaucoup de... Ce qu'il y a de pratique, c'est qu'il y a des idées de promenade, il y a des descriptions des lieux et il y a des adresses.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프랑스의 걷기 랑도네 인구는 현재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체육부와 환경부 같은 정부기관에서도 100억 원이 넘는 걷기 랑도네 협회 재정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는군요. Ça augmente d'environ 5 ou 6% par an, mais depuis de longues années, en 15 ans, nous avons multiplié par 3 le nombre d'adhérents, et c'est très rare dans le monde sportif français. 일본 워킹 협회의 활동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달 초 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즐거운 워킹 교실 시간입니다. 중장년의 일본인들이 강사로부터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振るときはポイント、振るときは大腿部ね、膝から上、こっから振ってみてください。はい、膝から上を振って、そのままゆっくりと着地をするという。 제대로 걷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래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즐거운 워킹 교실에는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3천여 명이 거쳐갔다고 합니다.
正しい歩き方をすると疲れない。それから、習う前は20キロとかいっぱい歩いた時に足に豆ができちゃったりとか、そういういろいろなものが出たんですけど、正しい歩き方をしてからはそういうものができなくなった。 서점에서도 어디를 가든 걷기 전용 안내서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아주 다양합니다. 일본 47개 현 모두에 대한 걷기 코스는 물론 주제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政府の援助で私たちは2年前に歩きたくなる道500っていうのを全国で指定しました。皇居の周り、東京の皇居の周りであるとか、多摩川の河原であるとか、全国にそうした道を整備が始まっております。 걷기 대회 참가 경력만 300회라는 고바야시 씨가 부인과 함께 도쿄 시내 걷고 싶은 길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의 부인도 걷기 마니아라 두 사람이 함께 걷기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함께 걸으며 생각하고 나누고 부부 금슬이 더 좋아지게 된 것도 바로 걸으면서부터였다고 하는군요. 걷고 싶은 거리는 정부와 일본 워킹협회가 시민들에게 공모한 뒤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가 예산을 들여 도로를 정비하고 이정표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선 이미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위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多分これからね、日本の政府も高速道路ばっかり作るんじゃなくて、人が歩きを楽しむような道路のためにね、お金を使うと思います。 지난해 12월 영하 8도까지 내려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의도 공원에 모였습니다. 걷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매년 크고 작은 걷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는 여의도 공원에서 출발해 선유도를 돌아오는 반나절 코스입니다. 우리도 서울시가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제대로 된 책자 하나 없는 형편입니다. 아직 걷기에 대한 문화도 인식도 부족하지만 일부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걷기가 최고의 인기 운동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친구도 생기고 걸어보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건강에 좋아졌어요, 제가. 걷기 시작해서 한 30분 후부터는 더 가벼워요. 예, 엄마라도 그럴 수가 있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마다 이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작은 변화는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걸음걸이 실태를 조사했던 한 중학교에선 본격적으로 걷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굴린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운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호숫가를 걷습니다. 빡빡한 수업 시간과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자연 속을 걷는 아이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이 학교에는 학생들과의 상담을 걸으면서 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면서 걷는 사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같이 걸어줌으로 해서 같이 생각이 같아지고 느낌이 같아지고 또 한 곳에 시선을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많은 대화가 없더라도 서로 공감하고 느끼는 차이점은 훨씬 더 깊어지고. 처음에 몇 번 이해가 안 갔는데 계속 해보니까 뭐 지루하지도 않고 걷는 내내 뭐 45분이 그냥 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본격적인 걷기 치료와 힘겨운 걷기 연습을 이어온 지 1년. 너무 힘들어서 엄마도 다운이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못할 거야?
하지만 이제 다운이도 아직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두 발을 땅에 딛고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름한테 가볼래. 아름한테 걸어서 갈까? 다운아, 아름한테 걸어서 갈까? 기어서 갈까? 걸어서. 걸어서 갈까? 다운이 걸으니까 좋아? 이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걷기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된 다운이. 그것은 다운이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연구차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좋은 운동 그 이상의 의미이기도 하죠. 걷기는 세상을 보게 하고 이웃을 알게 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걷다 보니 인생이 바뀌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랑해. 죄송해요 그러고. 너네들도 자식 나보고 커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를 이해를 해줄 거다. 내가 이런 모습을 너한테 후회했니 내가 왜